간단하게 이 자료를 설명할 거고, 그거보다는 아까 우리 여기 동지분들이 얘기했었던 그 문제가 사실은 더 시급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새롭게 한번 더 검토하고 노력을 해볼 부분이 있다 해갖고, 아까 우리 김호영 국장님 발제했었던 내용도 그게 있는데, 일단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진보라 하고 보수라고 하는 게, 제가 여기 오면서 기차 안에서 듣고 온 게 오늘 청문회예요. 최상병, 최해병 특검법에 대한 특검법 하는데, 뭐 우리가 하는 이 청문회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 그대로 느껴요. 그쪽에서는 쌩까는 거 묻는 사람들은 이제 부각시키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청문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터져서 나올 수 있는 그 근거나 배경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제 느낌을 그대로 만들자면, 윤석열 정부는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권력을 잡았는데 반도 아직 못 갔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절대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대로 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냐면은, 그냥 이게 물러나면은 아무 피해가 없는데, 아니면 피해가 커지죠. 근데 최근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쓰레기 그 풍선 사건이 있었잖아요. 북에서. 우리도 보내고. 근데 이 쓰레기 풍선이 와장창 날라오면서 우리 정부가 한 일이 있어요. 그 당일날. 최근에. 뭘 했어요? 그 북하고 협상해갖고 합의했었던 이걸 다 무효화시켰어요. 그죠? 9.19 합의인가. 이게 뭐냐면은, 최소한의 서로가 무슨 도발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은 사전에 통제하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건데, 없던 일로 하자 해갖고 선언을 해버렸고, 또 하나가 뭐냐면 대북 방송을 재개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대북 방송 재개 2시간 만에 중단된 거와 언론에 거의 안 나왔는데 2시간 만에 전격 중단이 됐어요. 지금 대북 방송 안 합니다. 2시간 만에 중단된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한미연합사령부의 미군 측 사령관이 중단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북의 움직임이 별로 썩 좋지 않은 것 같다라. 그리고 CIA에서 그게 전격적으로 왔어요. 근데 이러한 분위기를 윤석열 정부의 핵심 안보라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몰랐을까? 몰랐겠습니까? 알면서 실비를 건 거죠. 국면 전환용이었던 거죠. 근데 너무 세게 나간 거죠. 대북방송은, 대남방송, 대북방송은 왜 중단이 됐었냐면, 옛날에 박정희 시절에, 김일성 시절에 서로가 했었던 건데, 이 방송이 나갈 때마다 70년대 최전방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알아요. 서로 대장 씹기에 바빴어요. 양쪽이 다. 죽일 놈 살릴 놈 인간 백정,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양진영 다. 양진영 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최전방에 나와 있는 군이라고 하는 이 집단이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사는 집단이지만, 이 집단에 대한 대북 대남 선전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막바지에 써먹을 카드들을 내민다. 그게 뭐냐면은, 전쟁의 위협과 한반도의 안보의 위협에 의한 정권을 바꾸는 액션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끝났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그러면 끝난 정권 어떻게 끝장을 낼 건지에 대한 거예요. 끝난 정권 어떻게 끝장. 박근혜 정권 끝장낸 것은 정치권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거의 결과물은 누가 먹어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5년 만에 정권을 또 잃었어. 지키지도 못했어. 그게 정치예요. 근데 이것을 끌어내서는데 그때만 해더라도 우리 건설은 사실 상관이 없는 집단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원수를 갚아야 될 집단이야. 그죠? 건설이 혼나야 되고 이렇게 공안 탄압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화물연대 두들겨 패고 나서 건설 두들겨 팼는데 딱 입맛에 맞게 다가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대기업체 노동자들도 안 건드렸고 노동개혁 한대지만 공기업도 변죽만 실컷 올리고 공기업 구조조정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아시죠? 예, 다 우리 민주노총 사업장들이야.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건설이 집중적으로 두들겨 맞았죠. 그리고 아까 조합원들이 줄고 지금 이제 현장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부분의 원인이 크잖아요. 그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린 정상적인, 그리고 가장 소중한 우리 동지가 이제 이것을 온몸으로 항의하고 가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반격을 준비해야죠. 반격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건가가 이제 우리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 이 세상은 진보와 보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그건 저는 전문가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 진보의 뜻은 그런 것 같아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진보주의자들의 진보 철학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리고 세상은 변한다.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다. 변하면서 발전한다. 이게 진보적 상태. 노동조합은 그 철학을 근저에 깔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변한다 그러고 변하는 건 기정사실이고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해야 사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변할 거냐는 거예요. 변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보수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 대립각이지만 우리 변한다는 것 속에서의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아니야 윤석열 정권이 어떻다, 지금 상황이 어떻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꺾일 거란 말이에요. 또 꺾이는데 우리는 피해본 그대로 남아있어. 조합원이 더 쭉쭉쭉 줄어가고 현장은 뚫어지지 않고 우리 사용자들이라고 한 건설 자본은 의기양양하고 그러면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조금 나아지겠죠. 정치적인 분위기가. 준비를 하면은 조금이 아니라 왕창 나아질 거고 복구가 될 거예요. 준비를 못하면 조금 나아지겠죠. 정치적인 혜택을 보겠죠. 이게 말하자면 변해야 되는데 변화하는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과 어떻게라고 하는 내용에는 시기와 그러니까 때와 그 다음에 내용이 같이 있어야죠.